요즘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자선과 경행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그게 일상의 수행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미세한 마음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순간들이 종종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잘 아는 사람들 말고 그냥 우연히 만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짧은 대화를 할 때도 말이 아주 부드럽게 나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의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마치 카메라에 찍듯이 마음이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것을 다시 바라보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사티와 지혜가 항상 함께 있으니까 일상에서도 뭐 딱히 좌선이나 행선과 일상에서 수행하는 그런 상태가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사실 그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일상보다는 좌선과 행선에서 좀 더 이렇게 수행에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때 할 때는 사실 모를 수는 있어요. 그냥 평상시대로 이렇게 수행을 하죠. 좌선하고 행선을 하는데 이게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문득문득, 아, 내가 그 수행을 통해서 자선과 행선을 꾸준하게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마음에 힘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문득 본인이 이제 느낄 때가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기본에, 그 마음에 기본에 뭔가 이렇게 전혀 깔려 있는 게, 수행적으로 깔려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요, 좌선하는 마음과 수행하는 마음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이 굉장히 달랐어요.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수행이고 이건 수행이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죠? 차이가 많이 났었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그런 차이점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겼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수행할 줄 아는 지혜 힘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에요. 자선이나 행선이나 일상생활에서나 이렇게 수행의 차이가 이제 크게 없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좋은 방향. 자선과 행선이 일상생활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에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또 일상에서도 내가 수행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것이 또 다음에 자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자선하는 마음에 좋은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 상호간에 좋은 영향을 이제 주고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일상에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대화 중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또 이제 새롭게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득 이렇게 훅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은 사실 이 사티가 계속 쭉 이어지지 않으면 대상으로 바로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죠? 예전에는 아, 수행해야지라고 뭔가 쉽게 말해서 내가 뭔가 작정을 하고 딱 했을 때 이렇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의 의도를 내가 많이 이렇게 일으키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일상에서도 사티가 어느 정도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그냥 문득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도 바로바로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예전에는 없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또 새롭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같은 맥락인데 이제 두 번째 얘기하신 거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부딪히게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는 말과 행동이 굉장히 부드럽다라고 하셨어요.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그 알아차리고 그걸 다시 지켜보는 마음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사실은 뭘 알게 되는가 하면 예전 같으면 정말 별일 아닌 그냥 굉장히 사소한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그냥 오다 가다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잠깐의 아주 짧은 대화라든지 뭐 그런 일들이 아무런 예전에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모든 사소한 순간에도 이제는 마음이 법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법의 관점, 법의 눈으로 봤을 때, 지혜의 눈으로 보고 법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떤 순간 또 법이 없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들은 다 우리 마음속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그냥 단순히 그냥 알아차림 이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일상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상에서의 이 마음이, 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혜가 지금 수행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막 큰 일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일도 아니지만 그런 작은 사소한 행위들 속에서도 문득문득 이렇게 지혜가 발현될 수 있는 것. 딱히 막 용을 쓰면서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좌선 경행을 했는데 그것도 몸에 좀 무리가 되었는지 허리가 탈이 나서 와선을 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마음에 힘이 별로 없으니까 와선하면 자꾸 잠에 빠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크게 가책은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나, 이 또한 그냥 받아들이고 대상으로 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비해서 마음의 리듬이 좀 깨졌지만 그것에 대해 자책하거나 불편함은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수행 이러면 마음의 일이고 그 마음에만 집중해서 생각을 하니까 몸에 대해서는 잘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해보면 몸의 상태가 수행의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사실. 그리고 이 몸이 때로는 이 우리 마음에 굉장히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몸의 상태가. 건강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또 이제 몸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특히 좌선이 힘들죠. 오래 하면 힘들죠. 그리고 또 본인의 몸의 상태를 잘 살펴보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또 허리라든지 또 몸의 어떤 부분들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한 자세로 가만히 오래 앉아 있는 게, 특히 바닥에 오래 앉아 있는 게 허리에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허리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허리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게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수영을 하면서. 근데 나름 잘 살펴본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냥 별 그거 없이 잘 지내다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몸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왜 그런지 모르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최대한 조심을 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오르고 달래가면서 살지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어쩔 수 없이 또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병이 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허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런 상태에서 또 최대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이제 수행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바사나 수행이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그때그때 내가 처한 조건 이런 상태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꼭 정해진 대로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런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훨씬 넓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유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돼 있지 않고 유연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고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와선을 할 때 지금 좌선을 많이 못 하시니까 와선을 할 때 자꾸 졸음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와선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이제 육체적으로 또 뭐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는 있겠죠. 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왜 그런지는 보살님께서 수행을 계속 하면서 원인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가게 되는 것인데, 근데 수행이 확실히 이제 예전보다는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 많은 수행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요. 수행이 안 된다라고 느낄 때. 근데 이제 보살님은 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고 또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을 자연적 이치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조건에 관한 것이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행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죠. 물론 가책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없지만 그때 이 마음을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이 몸의 여러 가지 감각들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 노력은 사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이렇게 수행에 대한 이해, 특히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고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니 분명 그냥 내버려 두고 수행하지 않는 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의 원인이 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알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가책이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어떤 조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는가, 수행이 왜 잘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평소보다 사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위리아가 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노력을 좀 더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적절한, 거기에 맞는 적절한 판단이나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죠? 항상 옳은 행동을 하고 항상 맞는 판단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실수할 때도 있고. 근데 그거는 내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했다면은 그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운이 없어서 그렇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허리가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몸을 움직일 때 조심스럽게 신경을 써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상에 아주 작은 행동을 할 때에도 관심을 두게 되고 그러면서 예전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흥미가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마음의 관심이 나한테 딱 집중된다는 거.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관심을 두고 하게 돼요. 하나하나, 아, 내가 이런 생각으로 이걸 하고 있었구나. 아, 이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게 이런 과정을 일어나고 있었구나를 새롭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수없이 반복했던 행위들이지만, 행동이지만, 예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몰랐거든요. 근데 관심을 두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더 뭔가 이렇게 흥미를 그러니까 일어나도록 하고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음악을 들을 때 같은 건데 뭐 내가 좋아하는 음악 소리를 들어요. 그럴 때 그 예전 같으면 그 음악에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좋아하고 좋아하는 마음, 그거 그 소리를 막 듣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볼 때, 그 의도를 알 때, 그 순간에 그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뭔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그 노래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전과는 달리 나라는 생각이 별로 없이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어떤 행동이든 어떤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아주 작은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 평소 같으면 굉장히 사소한 행위지만 내가 거기 수행자가 수행하는 마음을 거기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나라는 생각 없이 보게 되거든요.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구나. 이런 감각들이 느껴지고 있구나. 이럴 때 이런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는구나를 새롭게 알게 돼요. 그렇게 알 때 그 일 자체가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지고 특별하게 느껴지고 거기서 흥미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네. 예,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계속 이어서 하면, 내가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우리는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게 드러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의 바탕에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 화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의 결과가 이미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화는 끝나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근데 그거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런 식의 선택을 했는가는 사실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때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 그 마음에 지혜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같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유독 더 거친 말이나 행동을 막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마음에 도사가 강한 거예요. 또 때로는 탐심이 너무 강하니까 좋지 않은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즉, 탐진치의 결과인 거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마음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고 이 마음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는 것이, 마음을 보게 되죠. 마음을 바로 볼 수 있고, 마음에 대해 이해, 그리고 이 번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특정한 어떤 마음, 그 번뇌의 마음을 번뇌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포용적이 되고 수용적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말이나 행동 또는 그러한 생각들을 훨씬 덜 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사라지는 성질로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하셨고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것만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하는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또 동시에 그 마음에 이미 번뇌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뭔가 좀 답답한 느낌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아, 이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말을 했고 그때는 그게 지혜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신경 쓰지 않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수행을 통해 과거에는 뭔가를 얻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고 더 많은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그런 것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티를 끊이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까? 그게 큰 관심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차림을 왜 놓치는가라고 질문을 해보면 이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을 때 알아차림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운전을 하게 되면서 이 마음의 환기가 필요하고 그럴 때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가서 뭐 드라이브를 하거나 또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기도 하는데 이게 예전에 본인의 성향과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혼자 있는 거 엄청 좋아했고 어딘가에 속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즐기지 않았는데 또 그런 성향이 수행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현재의 삶을 보면 수행하기 정말 좋은 환경인데 마음이 거기에 막 몰입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밖에 나가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꼭
필요한지, 마음의 한계가 그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질문들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이 꼭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좀 단속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수영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지금은 스스로 잘 갖추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사라지는 성질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집중해서 본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뭔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한쪽, 그냥 이게 기본적으로 마음이 통찰지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독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특히 좌선이나 행선을 할 때, 일상생활에서는 좀 다르지만 좌선이나 행선을 할 때는 한쪽 부분으로 마음이 많이 이렇게 딱 집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알아차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그 수행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긴 하죠. 그렇게 할 때도 꽤 있긴 한데, 계속 그거에 계속 만약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때로는 마음에 뭔가 좀 환기를 시켜줄 필요는 있어요. 너무 거기 의도적으로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걸 하는 마음이 있어서 볼 수 있거든요, 그게. 근데 그 보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게 지혜인가 탐심인가는 굉장히 미세하단 말이에요. 보살 스스로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지혜일 수도 있는데 그 못지않게 또 한쪽에서 이미 탐심이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이건 지혜가 100% 확실해. 이런 말은 저한테 대해서 확실히 못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내가 알고 지금 볼 수 있고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걸 넘어가는 건 내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심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계속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분명하게 받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탐심이 그걸 계속 붙들려고 했을 것이고, 부모님이 그걸 붙들려고 했고, 답답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거기 그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은 탐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답답함은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빨리 어떤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을 봐야 되니까 사라지는 성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 탐심과 그 도사의 마음을 이제 대상으로 봤을 때 이 수행이 훨씬 더 이렇게 활발하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야 되는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딱 멈추지 않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 부분은 또 보살님은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예전에 하던 수행과 관련돼가지고 그때 그 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이게 무서워요. 사라졌나 싶으면 다 없어졌나 싶으면 어느 순간에 올라와 있고, 어느 순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항상 끝까지 저는 생각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수행 정말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변화가 있고 발전해 있는 과정에서는 어떨 때는 그렇게 느껴지게 돼요. 그 습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나 보다. 이제 완전히 달라졌나 보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이렇게 편안해졌다 싶을 때 스물스물 또 올라와요, 그게. 그래서 그게 우리가 습이고 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깜마 힘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가볍지가 않거든요. 특히 우리가 업 중에서도 수행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무거운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무거운 거에 들어가냐면 우리가 굉장히 강한 의도를 내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습은 결코 가볍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많이 없고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에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몸에 뭔가 이렇게 뽀루지 같은 게 나면요. 어린애들 같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뽀루지 한 번 난 게 심하게 이렇게 올라와도 한 번 이제 사라지면 끝이에요. 근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사라졌나 싶으면 한참 지나면 또 올라오고 한 1년쯤 지나서 괜찮나 싶은 순간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 원인이 그 인자가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이 강한 업이 되는 것들은 그 원인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감각적 욕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티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 보신 거 맞아요. 일상생활에서 보살님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감각적 욕망이 계속 강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뭐 깨달은 사람이 아닌 이상 성인이 아닌 이상은 감각적 욕망은 있게 마련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잘 보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제 번뇌가 금방 일어나게 되고 사티를 놓치게 되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그 마음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약간 좀 그때는 약간 회의감, 실망감 같은 것이 질문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답은 결국 하나예요.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계속 하면 되는 거죠. 수영에 제대로 몰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보살님은. 이게 일상에서 예전과 다르게 나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편안해하고 거기에 되게 그 시간을 스스로 잘 보낼 수 있었고 그래서 수영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다라는 거 본인도 아시죠, 그쵸? 근데 이제 왜 지금 뭔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딘가에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수행이 잘 안 되거나 이럴 때 뭐 좀 집을 나가서 좀 바람도 쐬고 이런 부분들 예전과는 다르게 그런 욕구들이 생긴다면은 그거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또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욕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탐심은 아주 작은 구멍이 있으면, 그 빈틈이 있으면 그 빈틈을 통해서 삐죽삐죽 올라오게 돼 있다고요. 그게 탐심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안 했던가요? 제가 미얀마 한참 다닐 때, 그 한국에서 이제 수영하러 미얀마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그 직항이 잘 없어가지고 미얀마 바로 가는 직항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처음엔 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럼 항상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면은 태국에서 잘 갈아탔어요. 근데 한 번은 방콕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비행기 시간대가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그때 방콕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됐었어요. 하루인가 그때 있다가 하여튼 비행기 시간 맞추느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방콕 시내에 나가지고 유명한 뭐 이렇게 쇼핑센터 같은 데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갈 데라고는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뭘 하겠어요. 그쵸? 저는 제가 얘기했지만 옷을 보러 가겠어요. 신발을 보러 가겠어요. 뭐 어떤 사람들 영화를 보러 간다는데 저는 또 영화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특히나 혼자 가서 영화 보는 거 이런 거 진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는 하나의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못 본 사람이거든요. 중간에 자꾸 딴 생각하고 있고 몰입을 잘 못해요. 영화에 대해서. 근데 오로지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였어요. 지하에 슈퍼. 오로지 거길 갈 수 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거기 가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 내가 이렇게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한정돼 있잖아요, 굉장히. 그죠? 내가 그냥 출가하지 않고 일반 사람이었다면 그 욕망을 분출시킬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얼마나 다 갈 수 있어요, 내가. 가서 나의 욕망을 분출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그 욕망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조건들이었어요. 그죠? 내가 옷을 본다고 이쁘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신발을 본다고, 아, 나 저거 사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나한테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건데. 근데 음식은 다르잖아요. 유일하게 나의 이런 탐심이, 이런 욕구들이 분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이제, 음, 장소였거든요. 그럴 때 그런 욕망이 강하게 일어나는 걸 봤어요. 보면서, 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언제든지 지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틈이 생기면 그냥 다 분출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게 정말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지혜 힘이 좋아서 번뇌의 성질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 번뇌가 약해졌다라면 다른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냥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게 일어나고 그게 막 커질 수 있는 언제든 그런 가능성들 항상 이렇게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제가 그날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욕구들이 일어날 때 그 욕구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 보살님한테 좋은 수행이에요. 그죠? 예전에는 잘 일어나지 않고 잘 보지 못했던 그런 번뇌들이었고 마음이 뭘 원하는지
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본다면 또 예전에는 전혀 몰랐던 또 새로운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굳이 꼭 사라지는 성질, 일어나는 성질을 보는 것이 더 좋은 수행이고 더 가치 있는 수행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뭔가 나 혼자 차 타고 붕 떠나고 싶고 뭔가 바람 쐬고 싶고 그런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욕망을 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아니, 욕구가 그건 무엇을 좀 조건으로 다른,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도 보살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수행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기준점 그런 것들도 보살님한테는 또 하나의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행선은 쉬운데 자선이 잘 안 됐고 그게 계속됐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자선이 굉장히 또렷하게 잘 보이고 시간이 잘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한동안 법문을 들을 때 많이 졸렸다라고 하셨는데요. 그전에는 법문 듣는 게 너무 재밌고 흥미로워서 존다는 건 생각도 못 했는데 이상하게 한동안은 그렇게 많이 졸렸고 그러다가 요즘은 덜 졸리고 좌선도 잘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상에서 삶의 조건이 바뀐 것은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줄어들고 아주 감사하고 편안하고 좋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셨고요. 물론 자잘한 욕심이나 화 이런 번뇌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번뇌들을 보는 것이 재미있고 네, 내가 이제 충분히 편안하니까 이대로 계속 살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렇게 되면 발전이 또 전혀 없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도 함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본문 들을 때 예전에 많이 졸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맞아요. 항상 우리가 자선을 할 때도 그렇고 졸잖아요. 존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으면 졸게 돼 있는데 근데 왜 관심이 없는가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때그때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뭐냐면 무슨 말인가 하면 보살님 만약에 처음 수행하시는 분이라면 아는 게 너무 없어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뭐야? 하고 관심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 성향에 따라 또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재미가 되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막 이렇게 뭔가를 알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거 그게 지식이든 뭐 다른 분야든 간에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끼고 재미서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뭔가를 배우는 것이 되게 신나요. 되게 재밌어요. 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듣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어느 순간 또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제 듣고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하면서 수행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고 뭔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알고 있다 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거기에 조금 젖어들기 시작하면 조금 관심이 떨어지긴 해요.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본인이 좀 더 이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마음을 좀 더 이렇게 흥미롭게 자극을 시킬 수 있는 걸 또 본인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깨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거든요. 혼자 이렇게 쭉 나가요. 근데 어느 선에서 딱 멈추고, 예, 그래서 그럼 또 다른 것에 또 관심을 주면 또 쭉 가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게 저는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이제 또 많이 좌우되기도 하는데, 이제 수행은 제가 해보니까, 그런 성향을 또 바꿀 수 있는 게 또 수행이더라고요. 저도 어떤 일에 대해서 끈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항상 저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놓고, 빨리빨리 나가는 편이긴 한데 딱 거기까지고 그 더 이상 뭔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발전을 잘 못하는 스타일 금방 실증을 내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50년 넘게 살면서 유일하게
끝까지 계속해도 이렇게 실증 나지 않고 계속 재밌게 하는 유일한 것이 수행이거든요. 계속 재밌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계속 새로우니까.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수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새롭게 느껴지고 뭔가 새로운 이해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너무 재밌는데 이게 또 계속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정체되는 순간이 와요. 그럼 처음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지겨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멈추나 싶은 생각이.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수행자가 또 느끼게 돼. 아, 그게 멈춘 게 아니었구나. 내가 몰랐지만 마음은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고, 계속 뭔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었구나. 마치 이렇게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물 밑에서 열심히 이렇게 물길질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조건들이 충분히 성숙이 되는 어느 순간에 또다시 뭔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경험들을 또 하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발전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마음은 더 이상 지겨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바뀌는데 이제 마음의 지혜가 바뀌면서 이제 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이제 평소에 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보살님의 마음의 조건이 수행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큰 번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뭐 사소한 번뇌들은 보살님 말대로 여전히 일어나죠. 당연히 일어나죠. 일어나지만 그게 예전만큼 힘든 것들이 아닌 거죠. 충분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아, 대상으로 보고 자연적 이치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상으로 알고 보니까. 그래서 아, 이 정도로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느끼거든요. 아, 이만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수행자들이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때 확실히 수행이 게을러지는 분들이 많죠. 이만하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같이 출가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가 지향하는 그 방향이라고 할까, 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저는 내가 지금 내 삶이 좀 편안해져. 그걸 저는 목적으로 첫부터 삼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목적이었다면 제가 출발 안 했겠죠. 그죠? 그냥 살아도 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과정일 뿐인 거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냥 계속 가는 과정에서, 아, 이렇게 편안함이 있으니까 그래도 좋다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가는 거지.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일반 제가자분들은 평소에도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많고, 번뇌가 일어날 그런 이제 뭐 조건들이 너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너무나 많은 괴로움들을 계속 겪어왔고. 근데 그게 많이 이제 줄어든 거예요.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을 때, 아, 정말 이 정도만 해도 너무 좋다. 이만 해도 정말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하게 되는데, 그게 참 조심스러운 게, 이대로 계속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마음인지 본인이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거기에 진짜 만족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미 번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게을러질 수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 여기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는 순간 이미 번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겠냐고요. 아니죠.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아, 이 정도면 괜찮아 하던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뚝 떨어져요. 아, 그러면 이제 다시 괴로워지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다, 괴롭다라고 하면 다시 그때 마음을 다 잡아요. 다시 시작을 해요. 또 쭉 올라가요.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아, 이 정도면 괜찮네 하면 또 이렇게 뚝 떨어져요. 이렇게 약간 이런 거죠. 사람들이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막 열심히 다이어트 한 달 정도 막 열심히 하고 살을 한 5kg 뺐어. 몸도 가벼워지고 뭐 건강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도 아, 다 좋아 보인다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아, 이제 괜찮네.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부터 먹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한 일주일 좀 지나면 다시 5kg 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한 10kg까지 쪘어요.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 다시 또 막, 다시 마음을 다잡아. 또 극도의 또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kg 빼요. 그러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5kg 빼는 것보다 그 뺀 5kg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아,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아, 이대로 이렇게 괜찮다, 이 정도로 이렇게 계속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거기서 만족해서, 만족하고 이제 수행에 대해서 게을러지는 마음이라면 절대 그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상태까지,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는지, 그 어떤 노력을 계속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 상태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상태로 이대로 계속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탐심이 없으니까. 이대로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아, 이런 조건을 계속 갖춰가면서 이런 조건을 계속 유지해 가도록 노력하면서 살면 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은 계속 노력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좋은 마음, 더 좋은 마음, 더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거예요. 지금의 마음이 충분해 보이지만 계속 바르게 수행을 하면서 더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그 마음의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이익이 되고 더 좋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계속 수행을 해서 더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아, 이 상태로 계속 살면 되겠다라고 마음이 생각을 할 때 그 상태는 지금 내가 느끼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이익이 되고 좋은 상태인 거죠. 그걸 보살님이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죠, 지금.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